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래 시험을 쳐놓고, 시험 치는 수험생들은 뭐 다 안녕하지는 못할 겁니다. 마음이, 잘 치면 잘 친 대로 불안하고, 또 이제 저조하면은 저조한 채로 이제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수험생의 마음이라 아마 그 방송을 보거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두 갈래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원래 시험 친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은 결과는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그 두 부분은 이제 해결해 드리면은 일단 오늘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진행된 시험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문제를 풀이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평가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민사법에 대한 약간은 평가 내지는 평가라기보다는 제가 민사법 좋은 선생님을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민사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일반 관련해서 보시면은 일반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법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대로 1번이 조금 어려웠을 그 1문이 8초 사항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잘 써야 되니까 시험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반백이 되거나 아니면 통백이 되거나 쓰더라도 답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점수 이제 높낮이를 가르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례나 기록은 표준 점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간치를 고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차분차분 이렇게 점수가 쌓이는 상태로 컬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지고 그 다음 반대로 낮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8초 사항을 잘 썼으면은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망쳤으면은 뭐 중간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원래같이 이게 사례가 쉬우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례가 쉬우니까 사례가 변별력이 없고 객관식이 변별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오해입니다. 사례가 쉬우면은 외려 변별력이 더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식도 해야 되고 사례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논점을 오히려 정확하게 쓰는 게 이게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같은 논점을 쓰더라도 퀄리티에 차이가 생겨버려요. 근데 차라리 원래 뭐 민사 사례에 대해서 뭐 일문이 어려운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 어려버리면은 변별력이 오히려 없습니다. 모두 다 이제 오답을 쓰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점수차가 별로 없는데 문제가 쉬우면은 외려 점수차가 많이 발생해요. 원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논점을 다 썼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쓴 논점만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는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6월, 8월, 10월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가 논점을 잘 잡았다 또는 논점을 썼다 이게 판단의 기준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법은 그 정도입니다. 기록형도 뭐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은 그게 뭐 당락을 가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창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이 있으면 논점 뭐 영창주의를 놓치지 말자 이런 논점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건은 8초 사항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다행히 8초 사항을 이제 우리는 예상 문제로 찍어 가지고 훈련을 일부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는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는 판단합니다. 아마 학생들도 성실하게 한 학생들이면 8초 사항에 대한 공부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시간이 좁혀가지고 찍어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판단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 공법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제가 학원을 이제 강의하면서 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소개가 잘못되면은 제가 욕을 먹고, 그 다음 또 전체적인 학원은 이제 이 신용도에 대한 학생들은 이제 의구심도 일으키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공개된 장소에서 하거나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엔 예외를 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관영 변호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하신 분들이 대단히 이제 좋은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사실을 기반으로 강의하셨던 분들이어서 여러분 눈높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중에는 또 강의에 전념을 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아요. 많기 때문에 강의 준비가 부족하면은 퀄리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본인 이제 변호사업을 완전히 거의 전폐를 하다시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민사법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원에 이제 이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평가도 대단히 좋았고 또 실력도 민사법은 최고 득점한 정도니까 실력도 바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교재를 얼마나 이렇게 학생들에 맞게 잘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인데 교재도 과목별로 지금 1년 만에 다 만들었어요. 이 다 만들었다는 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재를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력도 많이 늘게 됩니다. 그 교재가 없게 되면은 본인 실력의 형상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제 우리 학원으로서나 학생들을 위해서나 지금 눈높이가 또는 내공이 딱 맞는 이제 강사가 새로 등장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평가하고 학생들의 평가는 다른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까지 진행된 강의에서는 우리 학생들은 제 평가하고 동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의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민사법에 이제 불만이 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관영 변호사 강의를 들어서 좋은 기회를 갖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영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관영 변호사입니다. 아니, 원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과하게 해주셔서 뭔들 바를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다들 귀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요. 좀 유의미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원장님께 빨리 마이크 넘기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 아는 표준편차 분포일 텐데요. 이게 15%에서 자르고 앞에서 15%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50%로 하면요. 사실 여기에 속하는 학생은 사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지금 한국에 없어요. 이미 다 출국을 해서 해외에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미 굉장히 시험에서 해방감에 그죠?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여기 15% 학생들도 이미 차분하게 구애 변시를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럼 문제는 사실 이제 이 구간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요. 시험 커트라인을 좀 보수적으로 45%로 자른다고 봤을 경우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 구간인 30%와 불합격 구간인 이 40%에서 지금 몰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여기에 속할 것이냐 여기에 속할 것이냐는 이제 다음에 발표되는 금 원장님이 또 분석해 주신 그 지표를 보고 또 냉정히 본인이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본인의 수준과 본인의 답안은 잘 알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발표 때까지 조금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못 만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본인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접근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2월부터 발표 때까지의 접근법은 매우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게 됩니다. 제가 발표 나고 초시부터 다 만났어요. 다 지인입니다. 지인은 밝히진 않겠어요. 누구라고. 그렇겠지만 초시부터 5시까지 제가 학생들을 다 만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 초시에서 3시로 넘어가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 3년을 마쳤고 변시까지 봤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자기에게 리워드를 주고 싶어요. 아, 고생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발표 때까지, 발표가 아마 4월 20일에서 30일 요 사이에 이제 발표가 날 텐데요. 이유 불문하고 발표가 나면 아무리
본인이 멘탈이 갑이라고 해도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나보다 못한 애가 합격하는 애가 분명 나오거든요. 예, 사람이 거기서 환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애가 붙은 건 괜찮아요. 근데 평소에 나보다 못했던 애가 붙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고 보통 보름에서 크게는 한 달가량 책상에 못 앉아 있어요. 왜? 펜을 손에 못 잡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쟤도 되는데 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곧 6월이 돼요. 육모가 옵니다. 금방 와요. 그러면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육모를 안 봅니다. 육모를 안 봐요. 육모를 안 봅니다. 그럼 언제를 보냐? 팔모를 보냐? 팔모도 안 봐요. 왜요? 한참 이제 공부감이 올라오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어요. 그죠? 준비가 덜 됐습니다. 팔모를 안 봐요. 그러면 팔모를 안 본 학생은 신모를 안 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냉정히 얼마 공부한 거죠? 6개월 공부한 겁니다. 6개월 공부했고 공부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얇은 핸드북을 잡고 그걸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돌려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초시에서 삼시로 넘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초시 제가 말한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전술입니다. 최악의 전술. 그죠? 이 전술은 그렇다고 3시가 되면 또 차분하게 또 2월달부터 공부를 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거기에 희망을 갖고 이제 또 희망 회로가 돌아가면서 발표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3시에서 4시 넘어갈 때 이제 학원에 와요. 이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구나. 그죠? 그 기간을 깨닫는 시간까지 벌써 2년의 시간이 가 있죠. 그죠? 나에게는 변시 2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시를 시작해도 5월달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5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준비 기간이 짧아요. 급합니다. 그죠? 급해요.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될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시도 만나고 5시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만나고 한 이구동성으로 한 결과 그 5시를 한 친구들이 5시를 한 친구들한테 결과를 묻진 않잖아요.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를 묻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려 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동시에 내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다면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변호사님자로 안 하고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형 강의를 내가 참 들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부터 발표 때까지 4월 이번 주 당장 수요일부터 저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본서하고 사례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처럼 강사 혼자 기본서 읽고 밑줄 치고 뭐 녹색, 파란색, 빨간색, 형광펜 이런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사례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가령 물권법이 8회 강의면요. 3회 정도는 사례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문제를 하면 변식 기출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고 해요. 모고 포함해서. 싹 다 제가 풀 수 있습니다. 작년에 풀었고요. 풀었어요. 3회 정도 풀고 어느 정도 이제 물권법에 대한 감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기본서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기본서를 읽다 보면 기출된 부분과 기출 안 된 부분이 분리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기출된 부분에 대한 내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될, 이거 내가 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서를 한번 읽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월 이후에 변식 때까지 1월 때까지 제가 옆에 항상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답변해 드리지만 본인 학생이 여러분 다 공부 잘 하시잖아요.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뭘 찾아가서 읽어보면 느낌표가 치고 넘어가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핸드북이나 이런 건요. 이런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잔존물이 되죠. 이해가 안 된 잔존물. 이거로도 괜찮아. 근데 이해가 안 된 잔존물들이 서로 엉켜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죠? 자기만의 학설, 자기만의 법리가 생깁니다. 이게 민사법이 가장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자기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고 오지만 이게 잘못된 논리가 엉켜져 있으면 그걸 헤쳐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바로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요. 그죠? 이게 바로 공회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을 못 받아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부 못해서 애들이 합격하는 경우는 이게 그래도 되어있던 친구들이 6모, 8모, 10모를 보면서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정점을 찍으면 정말 운 좋게 요 안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공부를 안 한 학생이 합격할 수는 없어요. 하물며 45%이 변호사 시험을 실력이 없는 학생이 붙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기본소에 대한 이해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천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발표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 더더군다나 하셔야 되고, 여기에 있다는 학생인데 불안하다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저도 변호사 하고 있지만 민사법 공부하고 간 변호사를 싫어하는 로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변호사님들도 실무에 있다 보면 기본 개념은 변시 합격한 학생이 가장 잘 알아요.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대표 변호사님도 소장 오면 저한테 넘겨서 쟁점 될 만한 거 빨리빨리 뽑아내보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가장 살아있거든요. 그죠? 민사 실무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는 당연히 경력이 많은 변호사님이 잘 하시지만 어떠한 게 쟁점이 될 수 있냐 뽑아내는 능력은 시험을 각본 여러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된다. 그러면 특히 초시생이라면 삼시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발표 전까지 하셔야 되고요. 설령 내가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3시 이상부터라도 3시 이상이라면 사실 잔존물이 많아요. 내공이 상당하신 분인데 그게 잘 논리적으로 정렬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작업은 제가 봤을 때는 사례 문제를 풀고 제 경험상 제가 필사라는 숙제를 꼭 이렇게 부여를 하거든요. 이게 별게 아니고요. 제가 풀어놓은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을 차분하게 한번 적어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수험생들은 꼭 해오시더라고요. 또 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고, 이걸 웬만하면 하셨으면 하는 수험생들은 거의 안 해오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작년 채점에 당일 채점, 당일 첨삭을 원칙으로 했고, 저한테 제가 본 시험은 그 다음날 강평한 적은 없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시면 12시부터 7시까지 제가 채점을 합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채점을 하고 7시부터 한 9시까지 강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형에서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프트콘 선물도 많이 받고 정말 많이 선물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6모, 8모, 10모를 타고 변시를 가야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 나온 기록형의 495조 유추종형은 제가 인사리 하면서도 쪽지 시험까지 봤던 문제거든요. 쪽지 시험도 이거 꼭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쪽지 시험까지 봤는데 그게 운 좋게 기록형에 정확히 적중을 해서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후회 없이 시험을 봤다. 특히 오시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받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해주실 때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저한테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서로 감사한 그런 이제 선연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들 어느 정도 이젠 저는 솔직히 로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왜냐면 기억력부터 가르칠 수는 없고 또 금 원장님도 그거는 제 실력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회변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업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라를 가르칠 수는 없고요. 제가 철저하게 실전 위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시험 보고 싶지만 지금 이 기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일단 물권법 한 파트가 끝나면 시험을 봐서 다 이제 채점 첨삭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뭐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당일 채점, 당일 강평을 원칙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10번 이상 첨삭을 받다 보면 저도 이제 글씨만 봐도 그 수험생을 알고, 그죠? 그 수험생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한두 번만 봐서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한 5번 이상, 10번 정도 되면 이 수험생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게 돼요. 그죠? 10번 정도 보게 되면.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조언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 시험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2019년 이제 9회 변식을 목표로 하는 이제 수험생들이 좀 조심스럽게 오셨는데, 변호사 업무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변호사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제 주력은 강의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한 분 한 분한테 만족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금원장님 힘드셔서 이제 그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관영 변호사가 거의 1호 로스쿨 출신 민사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학원의 또 특징이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을 하십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야 이제 학생들의 잘못된 부분이 문제점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강의한 내용 중에 약간 시험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학원에 온다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약간의 불안성이 있다 하면은 민사법 중심으로 하시면은 뭐 현직에 나가서도 유용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혹여라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꼭 되는 길이 지금 유일한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우리 이 변호사가 얘기도 했지만은 뭐 연속해서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는데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짧게 이렇게 보면은 단기로 보면은 하루로 치면은 또는 뭐 이렇게 수험 기간으로 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 시간 확보에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치열함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현상 때문인가 하면은 옆에 친구는 많이 안 하고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나름대로 이제 개인을 보면은 개인은 대단히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남은 쉬워 보이니까, 또 실제로 뭐 학교 다니면서 많이 되는 학교는 뭐 70%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절반 이상은 대부분 되니까요. 그거 보니까,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2년 차로 이어지고, 3년 차로 이어지는 과정, 이런 부분이 제일 이제 큰 원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로스쿨이 약간 학경률의 차이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의 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수 자원들을 선발해서 전국에 이제 고루 이렇게 분산시킨 게 로스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가 아닌가 이 차이가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하면 2번인데, 이 학습 방법이 민수하기 때문에 공부가 계속 진락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겁니다. 하루 10시간을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는 10시간을 공부해서 10시간의 효과가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6시간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학원 강의를 많이 듣는다 이런 부분인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다 듣지 않았습니까? 한 3시 이렇게 되면 다 들은 것 같은데. 다 들었죠? 다 들었어요. 다 들어가지고 개선을 또 이런 학생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강의가 내 수준에 너무 높았는가 아니면 너무 낮았는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강의를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예컨대 제10대 A 선생님 강의를 들어 실패하면은 30대는 B 선생님을 들어요. 그게 이제 원인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난번이 아니고, 유명한 이제 손준 선생님이라고, 손사탐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선생님인데, 그분의 분석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사가 시험의 결과에 좌우하는 비중이 조기가 볼 때는 한 20% 이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봐요. 아무리 뭐 강의를 뛰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객관식이면은 강사 역량이 좌우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오픈북이니까 이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나오면 답을 고를 수는 있지만, 이건 주관식이에요. 전달하는 내용이 본인 안에서 어떤 과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단절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학원 강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은 되겠지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한 2번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는 사실은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은 것이. 이런 부분에 이제 강의를 또 우전한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4번은 이제 공부 강도 부족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시간은 충분히 확보했는데 그냥 책만 읽는다. 강의만 듣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시험을 매일 봐야 되는데 왜 시험을 매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구성해서 시험을 보기도 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복습이에요. 복습 그냥. 복습인데 복습을 합격선 낮은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시험을 보는가 하면은 복습 의미도 있지만은 시험을 봐서 본인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에요. 개선해가지고 다음 시험을 봐야 이렇게 성적이 오르겠죠. 성적이 오르는데 본인들끼리 모여서 한다 이렇게 하면 성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다르게 보내는 것이에요. 다르게 보내니까 역시 공부 강도다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낮아지는 것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1번에 공부 시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뭐 질을 높인다, 공부 강도를 높인다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니까 공부 시간을 근원적으로 좀 확보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30이 넘으면 공부 시간 확보가 제일 힘들어요 또.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 너무 묻어버렸어요. 이제 너무 어리면은 뭐 20살, 21살은 세상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데 우리가 30살 넘어가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잘 안 됩니다. 그때는 강제력으로 이렇게 강제력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된다 하면은 이미 시험 됐을 것이고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8개월, 뭐 10개월 이 정도는 본인은 좀 속박하고 윽박 실려가지고 결과를 얻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적 분석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95명 정도였습니다. 저기서 약간 등락이 있습니다. 뭐 시험을 봤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응답을 해준 학생이 65명입니다. 거의 다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주로 응답을 하고 나쁜 학생들이 응답하지 않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저희들은 채점을 직접 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성적 데이터는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학생들이 이렇게 고르게 응답했어요. 고르게. 그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로 우리 학원이 3시생 이상입니다. 5시생도 있고요. 작년에 5시생이 4명이었는데 작년에 아쉽게도 1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5시생이. 그 나머지 학생들이 그 3명이 한 명은 총점 3점으로 떨어지고 한 명은 6점으로 떨어지고 한 명은 11점으로 떨어졌어요. 그 서로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년 빨리 오지. 제가 가르치면서도 이 학생들 중에 절반 되면 좋겠는데 또 절반 될 듯도 하고 또는 아슬하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오시생들은 뭐 치열하게 하니까요. 치열하게 하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 겨우 1명 됐는데 원래는 오시생이 그 인원보다는 많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오시생 중에 상위권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 3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근원적으로 또는 뭐 단정적으로 하위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결과가 이렇게 하위권이지 학생들의 능력이 뭐 하위권이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가르쳐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까 우리 이제 이관영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발표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방향을 이제 못 잡으니까 또 이렇게 1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야 거기 가서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온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입니다. 그 자질은 동일하다. 다만 방향성 설정이 실패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우리 학원에 많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로스쿨 출신별로 따지면은 거의 지방에 있는 로스쿨 학생들이 한 80% 이상입니다. 서울 소재, 대형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미니가 몇 명 있고 거의 다 지방 학생들입니다. 어쨌든 그 학생들이 구성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130점을 넘은 학생이 1명입니다. 그리고 120점을 넘은 학생들은 응답자 중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제일 많은 구간이 110점에서 120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점에서 110점 사이가 8명이고 100점 이하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100점 이하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상향 쪽으로 성적이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평균으로 치면은 약 한 114개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은 뭐 저렇게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응답률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저걸 바탕으로 좀 보시면은 우리 학원 학생들이 그 신모를 기준으로 하면은 객관식 점수가 일반적인 수험생보다 한 6개, 7개 이렇게 높습니다.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6, 7개입니다. 점으로 읽지 마시고 6, 7개 이렇게 정도 높은 그룹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신모 기준으로. 그리고 사례형도 이제 아까 민사법도 얘기했듯이 적중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또 헌법은 위원장 해산제도 가르치고 중요하다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잘 보고 사례형을 못 본다 이런 구조는 학원에는 거의 없어요. 학원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객관식하고 사례형을 비중을 비슷하게 두거나 아니면은 사례형 비중을 조금 더 넣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뭐 객관식만 훈련해서 객관식이 높다 이런 구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례형도 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생들 일반적인 수험생 평균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경우 수를 조금 보고 이렇게 학원이 추측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에 객관식도 잘 보고 사기도 잘 보고 이런 학생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죠. 어느 집단이든지 일부가 있는 것이고 이 학생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고 이번에 객관식은 잘 보는데 사기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저런 현상 또 3번이 그 반대 현상이죠. 객관식은 부족한데 사례 기록 우수한 경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결과에 대한 유동성이 있어요. 객관식을 혹시라도 잘 봤는데 남들도 잘 봐버린다. 난이도가 편차를 줄일 정도로 난이도가 나와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사기 부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객관식도 부족하고 사기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경우수로 나누면은 1번하고 4번이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1번과 4번이. 다 같이 잘하거나 다 같이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본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뭐 사기가 우수하다 또는 부족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시험 결과에 대해서 무관한 것이고 4번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비슷한 결론입니다. 이게 특히 객관식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개선이 됩니다. 이건 오픈북에 틀린 그림 찾기니까 책을 많이 보면 해소가 되지만은 사례다 기록이다 이 부분은 쓰는 습관이 있어요. 쓰는 습관이. 그 쓰는 습관은 이게 의외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채점하고 뭐 첨삭하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1년 동안 개선되는 정도가 아주 더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례 기록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 가지고 나 결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험 기간이 오래되게 됩니다.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경우에는 뭐 1번이 나오든지 뭐 2번, 3번, 4번이 나오든지 다양한 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이제 비율은 4번도 있고 또 그만큼 비율이 또 1번에도 있습니다. 1번에도 있는데 2번의 유형은 학원에서는 조금 드물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객관식 잘 보는데 사례 기록을 잘 못한다 이런 경우는 학원에서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고 3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식 부족한데 사례 기록이 우수하다 이런 반대 경우도 학원에서는 이렇게 고르게 메워가니까 저런 유형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저게 유형은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객관식이 중간 정도이고 사례가 중간 정도이다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편차가 조절해 가는 과정이 훈련을 통해서 구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 컷이 몇인가 평균이 몇인가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데 저는 이제 매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떤 취지로 이제 처음에 사법시험 할 때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사법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매년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데는 이제 쉽게 나오고 어떤 데는 어렵게 나오고 특히 어렵게 나오는 데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컷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작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발표할 때까지 2달 걸리니까 2달을 그냥 보낸다 이런 부분은 다음 시험이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시중에 도는 여론하고 제가 이제 파악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컷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할 때마다 그 이제 맞아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표본 집단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뭐 전문적인 분석이다 이런 것보다 몇몇 학생이 이렇게 얘기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 그룹이 우수 그룹, 중간 그룹, 그다음 하위 그룹 이렇게 분석하면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부분이고, 변시의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빨리빨리 방향 좀 잡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번 떨어지면 여러분들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억입니다. 1억을 날리고 또 1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막자 그런 취지예요. 그 막자 이런 취지지, 뭐 이렇게 해서 학원 홍보가 되고, 뭐 베리타스를 모르는 학생 없을 겁니다. 다 아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정확도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어느 그룹이구나.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정도 흐름인데,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험과 달리 이거는 우리가 사례 기록에 영향을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뭐 컷이다 이런 부분이 고정된 개념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들으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전달하는 취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취지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학원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잘 봤다 이렇게 보이시면은 평균은 한 105개를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이 한 47%, 보수적으로 45%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 몇 개 더 올라가겠죠. 몇 개 더 올라가는데 이게 특히 시험에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공법은 비슷하거나 한 문제 쉬웠다 이렇게 보고, 형사법은 한 2문제, 3문제 쉬웠다 이렇게 보고, 민사법은 더 많이 쉬웠어요. 많이 쉬웠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컷을 95.8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는 저는 한 92, 93 이 정도로 봤어요. 아니면 94 이 정도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생들의 실력이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상방 정지 구간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은 한 110개 넘어야 상방 정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조금 상회하는 선이 안정적으로 이제 시험을 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컷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점수대별 향후 계획인데, 120점이 넘으면 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통백을 한 2개 내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115점이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붙는다 이렇게 보고, 그 3번이 이제 구간이 저게 제일 이제 복잡한 구간이죠. 105점에서 115점. 사례를 어떻게 보는가, 기록을 어떻게 보는가 아주 이제 고민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작년에는 저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에 한 10명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4명이 합격했습니다. 4명이 합격했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합격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합격 발표를 듣고 이제 현업으로 돌아간 경우입니다. 어쨌든 저 구간이 갈등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90점 되는 공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우리 학원생 중에는 객관식을 그 학생은 참 특이하게 못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그 전에 72개를 맞고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10개를 올렸어요. 82개를 맞고. 근데 사례 기록을 워낙 잘 쓰는 학생이라 그 학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물론 있는데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반화시키면 미래가 너무 불안해지니까 그보다는 90점 되는, 제 생각에는 원래 시험에 90점 뭐 초반이다 중반이다 맞을 정도면은 다 같이 이렇게 실력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합격하기는 좀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4번의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 다음 사례 기록을 잘 받는가 이 부분은 재학생 학교 성적 내지는 모고 성적. 내 느낌으로 잘 봤다 이건 안 돼요. 내 느낌으로 잘 봤다 이건 주관식이니까. 그건 커리 확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N수생은 모의고사 성적 내지는 학원 모고 성적. 우리 학원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작년에 한 68% 정도 합격했죠. 작년에 68% 했으니까 원래는 작년보다 나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함부로 몇 프로 합격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항상 학원에 보면 상위에 흔들리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되겠다. 요 그룹이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정도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조금 나오면 좋겠는데 참 불안하다. 이런 그룹이 20%. 그 다음에 중간 그룹이 있습니다. 중간 그룹이 있으니까 예년만큼 합격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회할 가능성도 있고 고득점자는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커리 소개인데 뭐 커리에 대한 관심은 지금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학원은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을 공부를 해야 되면은 일단 뭐 나는 사례가 약해, 기록이 약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석이. 그런 분석이 없고, 의미가 없고, 차분차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민사법은 계속하고, 그 다음에 공법이다, 형사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 민사법 중에 사례형은 우리 이 변호사가 잘 지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또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공법 이 부분은 객관식을 계속한다. 지금 객관식이 많이 과목이 줄어들었죠. 헌민형만 하면 되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문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이틀에 한 번씩은 시험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강의를 듣고 사례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관영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별 지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본인 실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금 시기에 오세요. 지금 시기에. 왜 이제 지금 시기에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맨투맨 지도가 가능해요. 우리가 5월이 돼버리면 100명 넘어가고 200명 이렇게 가버리면 불가능입니다. 그때는 그냥 서면을 통해서 면대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지금 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교정은 속도다, 방향이다, 질이다 이런 부분이 더듬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금 관여하는 게 또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민사법 전체 일정인데 뭐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팜플렛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인데 이렇게 월수금은 시험을 봅니다. 오전에 시험을 20문제씩 보니까요.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모의고사 진행을 하고 그 다음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는 강평을 합니다. 해설을 하고 그 다음 식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통제에 따라서 오후에는 공부를 잘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민사법 실강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강의를 요청하시면은 동영상을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학원에 컨텐츠를 아낀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의미는 두지 않고 여러분 빨리빨리 실력을 높이는 게 학원은 주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민사법은 실강으로 들으시고 형사법이나 공법에 강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요청하시면 강의를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 일정은 이거는 시험이 없는 날입니다. 시험이 없는 날이니까 이때는 아침부터 잘 학습을 하시고 저녁에는 동일하게 민사법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시키는 것인데 자습실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되고요. 시험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응시를 하셔야 되고 동영상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벌점이 누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학원에서 배제를 하게 됩니다. 자료가 상세히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점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이렇게 관리되는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 1월 23일 날 수요일 개강하니까요. 여러분 일정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드린 자료들이 있죠. 이렇게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을 앞에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뒤로 가보시면은 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설 얘기가. 그 뒤에 가보면은 스파르타 학습관이다 이렇게 사진 붙은 부분이 있죠. 사진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책걸상 사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용을 이제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의 수준에 맞게 넓이다, 그 다음 뭐 길이다 이런 부분들을 넉넉하게 이렇게 책걸상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느꼈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은 그 이제 원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림동 오는데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신청하시면은 이 원룸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혹시라도 원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신림동 내에 다른 원룸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면은 학원에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설명이고 할 내용이 이제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그 다음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